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곳 병원. 하지만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할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프롤로 인젝션이라고. 도대체 이 주사를 왜 저한테 놓은 건지, 그리고 이 주사에 대한 설명은 왜 없었는지, 그게 저한테는 황당한 거죠. 이건 100% 과잉 진료죠. 과잉 진료로 인해 2번 상처 입은 환자들. 도대체 과잉 진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플 땐 병원을 찾고 질병마다 제각기 다른 치료법이나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요, 영수증 같은 거 나와도 잘 안 보게 되고요. 금액이 많이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자신이 과잉 진료의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환자를 2번 울리는 과잉 진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잉 진료라 그러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유형의 것을 과잉 치료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치료 일수나 또는 입원 일수를 늘려가지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래 방문하거나 입원하게 만드는 그런 과잉 진료 형태가 있고요. 2번째 유형은 치료 과정에서 검사나 또는 불필요한 시술을 유도를 해서 또 필요 이상의 진료 행위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2002년 대비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2.8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자 각 병원에서 직접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인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잉 진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2 측면을 같이 지금 공급자의 측면하고 또 환자의 측면 2가지를 다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입원율은 과잉 진료의 단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득을 위해 설치된 과잉 진료라는 덫. 해결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금융소비자원입니다. 네, 과잉 진료 당하신 것 같다고요? 어떤 진료 받으셨어요? MRI 같은 거. 과잉 진료 피해 신고 건수는 한 해 동안 약 4만 건에 이를 정도인데요.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선 내가 진료받는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얼마짜리인지 당연히 이제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인 병원, 의원 측에서도 소비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이거는 급여 대상입니다. 아니면 비급여 대상입니다.를 명확히 알려주고 비급여일 경우에는 이것이 얼마짜리인지의 경비 내역을 사전에 알려줘서 환자분이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런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료를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다양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과 과잉 진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잉 진료